네, 이번 2차 시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전도비나 로제타 스톤처럼 역사상의 유명한 암호,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의 암호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매일 저녁에 세 글자로 된 암호를 비밀리에 궁궐을 수비하는 이 포교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1910년 무렵에는 이제 이런 식의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자료실에서 온라인에서 암호하고 검색해 보시면은 약 500가지 이상의 자료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받침, 모음 이런 식의 결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삼전도비는 예전에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을 굴복시켰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 그리고 한문으로 다른 면에는 한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어서 아주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후세에 나중에 만주 언어나 몽고 언어가 사라졌을 때에 그것을 한자와 비교해서 이제 해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청 황제 공덕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은 로제타라는 지명이 있는 곳에 나폴레옹이 찾아가서 저기에 있는 비석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아도 이렇게 3단으로 무엇인가 약간 다르게 적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리스가 고대 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와 그쪽을 다닌 여행객이 있어서 그리스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문자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샹폴레옹이 읽어냈는데요. 자, 샹폴레옹 이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서로 다른 그림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샹폴레옹 이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한자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샹폴레옹이 잘 보니까 어떤 제일 밑에는 클레오파트라, 그 위에는 프톨미스 왕이 있는데요. 왕의 이름에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를 따로 쳤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문서에도 보면은 왕이 나오면은 왕은 줄을 바꾸어서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에 왕을 썼어요. 보시면은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건 왕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자를 보면은 프톨미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거든요. 같은 부분이 있죠. 새까만 네모, P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자처럼 생긴 것, L이 있죠. 샹폴레옹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문자가 해독이 되니까 이제 수메르, 바빌론 문자가 이제 도전이 됐는데요. 먼저 성경책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보아도 이것은 족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삭이 2번 나와요. 야곱이 2번 나옵니다. 유다도 2번 나오고 계속해서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 그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빌론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런 부조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쇠기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역사 기록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왕 A가 왕 B를 낳고 왕 B가 왕 C를 낳고 왕 C가 왕 D를 낳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딘가에 왕이 빠진 겁니다. 어딘가에 누구가 왕 누구를 낳고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책을 막 뒤져보니까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아들이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메르 쐐기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바벨탑 같은 것을 만들고 산을 좋아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부터는 해독이 아직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발견한 것인데 해독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교해 볼 어떤 언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리스 언어가 있었지만 아예 비교해 볼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의 개수가 100개가 더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벳이라고 보기에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대략 지금 이 강좌를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암호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CIA에서 은퇴한 사람에게서 암호 제작 방법을 대충 배우고 조각을 만들어서 CIA 뒷마당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크립토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직도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비밀번호만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암호를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 방법도 몰라서 그 조각가는 혹시 이러다가 자기가 일찍 죽을까 봐서 자꾸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아직도 해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대략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마약 거래상이, 마약 딜러가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 보니까 이런 암호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암호문을 FBI가 살인사건 수사를 하면서 연구를 해봐도 도저히 해독을 못하고 FBI 홈페이지에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FBI 홈페이지에 가서 뭐 살인사건, 뭐 암호 이런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세티라고 해서 혹시 다른 우주에, 다른 은하계에 외계인이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즉 전파망 환경을 사용해서 전파 신호를 받고 그것을 분석해서 혹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스테가노그라피와 비슷해요. 우선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외계인이 있다고 쳐도 친절하게 신호를 보내준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즉 스테가노그라피와 비슷하게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혹시 몇 년 전에 연봉 1조 원짜리 펀드 매니저라고 기사가 자주 나왔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연봉이 1조 원이에요. 자, 이분이 무엇을 하냐면은 금융수학을 하는데요. 금융수학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는 인공지능을 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게임을 하면 사람을 이기는 것, 그것을 만드는 두 종류가 있었죠.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파산했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이번 1분 사이에, 이번 3분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그 추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펀드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고용한 사람은 미국 정보기관 NSA에서 암호를 해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봉 1조 원이죠. 자, 이번 차시에는 역사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암호들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암호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